260페이지.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더하기 3a는 0의 한 근이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구하세요. 단 a는 실수예요. 오케이.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기본 문제, 진짜 완전 기본 문제는 뭐 x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뭐 2는 0이 이거에 뭐 세 근을 구하세요라는 게 완전 기본적인 문제였다면 얘는 이제 반대죠. 근을 알려줄 테니까 있잖아. 이 얘는 3차 방정식이거든. 3차 방정식은 해가 1, 2, 3, 3개가 있어. 근데 이렇게 개수 자리에 문자 a를 쓰고 x를 알려줄게. a를 맞춰봐 라는 문제가 됩니다. x를 알려줄게. 그쵸? x를 천천히 보세요. 등식 하나에 얘는 문자 a 아니면 x 두 개밖에 없잖아. a를 알려주면 x를 구할 수 있을 테고 x를 알려주면 a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방정식의 구조는 뭐 너무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알려줬어. 그때 나머지 두 근 구해봐. 나머지 두 근 구해봐. 이게 이제 문제야. a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군. 하지만 세모와 네모를 알려면 우리는 a를 먼저 알아야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더하기 3a는 0 되고요. 마이너스 a 3a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1 우변 넘어가서 a는 2가 되겠네. 다시 a는 2를 써주면 x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6은 0이 돼서 이 3차 방정식을 푸세요가 될 텐데 자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얘가 여기 되는 데서 하나를 찾아낼 거야. 근데 문제의 조건으로 이미 줬어. 마이너스 1이래. 요 3차 방정식 한 근이 일단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찾아내? 줄제법으로 찾아내겠다 이거야. 줄제법으로. 그래서 줄제법 쓰면 3차 함계수 1, 그 다음 마이너스 2, 3, 6을 아래로 나눗셈을 하자. 한근 마이너스 1로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해서 적죠? 마이너스 3 곱해서 적죠? 3 더해서 적으면 6 곱해서 요쪽에 적으면 마이너스 6 더하면 0이 돼서 즉 요 3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1차식 x 플러스 1 그 다음 뭐 상수 1차 2차 x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은 0이 되겠다. 따라서 얘가 0 된 x값 마이너스 6이 있고 세모와 네모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아니다. 나머지 두 분의 뭘 구하세요? 곱을 구하랬네. 나머지 두 분의 곱이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 세모와 네모인데 얘가 누구의 근이 되는 거야? 요 2차식이 0 될 때의 근이니까 따라서 얘가 근데 이 두 근이 세모 네모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3 될 테고요. 그쵸? 만약에 두 근의 합은 3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6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6번 6번은 3차 방정식 잘했어. 통과. 그럼 4차 방정식도 한번 해봐 라는 문제가 되겠네. 4차 방정식 빠밤. 배불러. 맨날 배고팠었는데 오랜만에 배부르다.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x 미지수 a가 a 두 개나 있어요. 얘는 4차 방정식이라서 근이 4개가 있을 텐데 1, 2, 3, 4. 근데 이 방정식의 4개의 근 중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나머지 두 분의 합을 구하세요. 네. 그럼 나머지 두 분을 세모 네모라고 하면 이 세모와 네모의 합을 구하라는데 일단 앞서서 3차 방정식 필수의 제곱에서도 봤지만 이 개수 1차 계수 a와 상수항 b를 먼저 구해줘야겠다. 자, 내가 맞춰야 되는 문자가 두 개니까 이 둘을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쵸? 근이 1이니까 이렇게 x에다 1을 대입하는 소리지. 그치? 근 대입이야, 대입. 그래서 x에 먼저 1을 대입합시다. 1 대입했더니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없어지네. a 더하기는 0 되겠다. a 더하기는 0 되는구나.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 x에 해니까 해는 대입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1의 4제곱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플러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1의 제곱 다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의 상수 b는 0 돼서 그러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상수 계산해서 넘어가 줄까? 그러면은 마사가 되겠네. 놀면 뭐하니? 변변 더하든가 빼면 누군가 소거 되겠지. 더해주자. 그러면 a 소거가 될 테고요. 2b는 상수 더하니까 마사가 돼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b가 마이너스 2다요. a는 플러스 2가 되겠네. a는 2, b는 마이너스 2. 다시 써볼까요, 여기다가? 즉, x 4승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a는 플러스 2, x, b는 마이너스 2는 0. 이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가 있는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친구의 나머지 두 개의 뭐 구하세요? 합을 구하래. 세모 더하기 네모 구하래. 그럼 이 세모와 네모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아까 필수의 5번처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좀 활용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4차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이 2라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1과 얘 0 되는 x값이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해로 갖는 x 플러스 1은 인수로 존재한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2차식만 찾아내면 될 텐데 어떻게 찾아낼 거야? 조립제법을 찾아내겠다 이거지. 조립제법. 자, 찾아냅시다. 그러면 4차 함계수 1, 3차 함계수 마이, 1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2,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타자 x 빼기 1이 0 되는 x가 1로 조립제법을 하겠다.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빵, 곱해도 빵, 더하면 2, 곱하면 2, 더하면 빵 해도 되고 그 다음 요 3차식이 바로 이 둘이 곱한 거죠. 다시 얘를 누구로? x 더하기 1로 얘가 0 되는 x가 마이너스 1로 조립법을 하겠다.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적으면 2 더해서 적으면 2 곱해서 적으면 마이너스 2 더해서 적으면 0이 돼서 얘가 몫이 됩니다.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돼서 세모 네모는 요 2차식이 0일 때의 x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조립제법으로 나머지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겠다. 필수예지 5번도 필수예지 6번도 학교 고등학교 가면 내신에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시험 문제가 이제 뭐 상위권 애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중위권 애들 상위권 중위권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는 지금 필수 조건 6번은 중위권까지 애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해당할 테고 필수의 7번이 약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해석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수의 이제 7번에 별 3개만 합시다. 너무 크게 말고 적당하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별표만 하셔도 돼요. 별표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별 조그맣게 3개 하시던가. 문제는 딱 2줄이에요. 짧아요. 다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똑같은 거 2개 있나봐. 모든 실수 P의 값. P의 값이 한 개가 아닌가봐. 2개 이상인가봐.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해석 x세제곱 더한 2p-1x 플러스 2p는요. 자, 얘는 3차 방정식이다요. 그래서 이 좌변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3개가 있다요. 그런데 이 3개가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아니래. 저거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는데. 지금도 주소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 뭐 7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근이 2개가 있다는 소리라요. 선생님 3, 3, 3일 수도 있잖아요. 3중근? 이 3중근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중근을 갖는 경우가 될 테고. 자, 그런데 근을 맞추려면 P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별표 치는 이유예요. 가만히 봤더니 P를 알아 어떻게 구하는 말도 안 돼. 그럼 P를 구하려면 X값을 알려줘야 되는데 X값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그냥 중근을 구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자, 요 식을 이제 해석할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3차 함계수 1, 2차 함계수 0, 1차 함계수 얘가 1차 함계수죠. 2p-1 상수항 2p 이렇게 적어봤더니 어머 다 더해서 뭐래? 0 되네. 야, 다 더해서 다 0 안 되는구나. 다 더해서 0 안 되네. 다 0 안 되네. 다 더해서 0 안 되네. 다 더해서 0 안 돼. 다 더해서 0 안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뭔가 냄새가 좀 나. 냄새가 나는 게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p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2p 돼서 얘가 0대 얘가 0대 어떤 방정식을 좌변을 0이 되게 하는 x값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잖아. p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p가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초인적인 센스로 인해서 얘가 0대 x값 찾았다 이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조일제법을 해보자. 조일제법을 하게 된다면 즉 요 3차식이 x 더하기 1이 인수로 있었단 거다요. 그럼 이제 몫만 찾아내면 되겠죠? 이 몫을 찾아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조일제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가 0되는 x값 마이너스 1로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해서 적으면 1 더해서 2p 곱하면 마이너스 2p 더하면 0 되겠네. 얘가 몫이 되겠다. 상수 1차, 2차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 되겠네.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분을 일단 세모 네모라고 해볼게. 얘를 세모 네모라고 해볼게. 왜 여기는 있을까? 그런데 말이죠. 문제, 이 7번의 문제는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래. 즉 중근을 가질 때니까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요 세모 또는 네모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즉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경우, 오케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경우,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경우와 마이너스 첫 번째 게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경우, 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경우와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말고 요 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 경우, 요 식 자체가 세모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 오케이? 다시 말해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요 2차 방정식이 두 번째 경우,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되겠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중근이다라는 건 요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1 더하기 2p는 0. 따라서 2p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 p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1 말고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이 중근이 얘가 완전 제곱식을 갖는 경우, 이거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편비식 t가 0 돼야겠죠? 따라서 b의 제곱 1 마이너스 4 a 1 곱하기 c가 0 되는 경우다. 8p는 1이니까 p는 8분의 1 되겠네. 이렇게 p 값이 두 개 존재하겠다. 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합을 구하라네요. 둘이 더해주세요.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7 되겠네. 194번 해보세요. 시작. 194번 시작. 어떤 수능이 연되는 것 같아요? 보통 2단이면 맞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같이 실제법 해봅시다. 3차는 해주셨고 1 넣으려고요? 네, 1 대입해보세요. 네. 네, 0 되죠? 오케이, 0 됐습니다. 그럼 출제법 한번 해봅시다. 개수만 적어볼까요? 1,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니은자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1 적어주시고, 내리면, 곱해서 여기다 적으면
더해서 적으면 빠도 돼요. 곱해서 적으면 더해서 적으면 네 좋아요. 곱해서 적으면 네 1 곱하기 가로니까 가로는 굳이 안 쳐도 되는데 더하면 얼마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제 몫이 됩니다. 한번 천천히 갑시다. x 빼기 1 적어주시고 네, 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왜 x 빼기예요? 얘가 여기는 x 값, 얘가 1. 아. 그래서 이 인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인가? 네, 이거예요. 제곱. 그렇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이제 중분을 갖는 경우니까 잠시만요.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는 알았죠. 2라는 걸 알았으니까 1 누구? 1 하트. 그래서 1이 중분인 경우와 아니면 1 별이 중분인 경우 있겠죠. 1 말고. 그럼 1이 중분인 경우는 나머지 하나 1이 1 어떤 하트라면 요 1은 2라고 하트는 요 방정식이 근이거든요. 따라서 얘가 x-1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x에다 1 대입했을 때 0되는 k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얘가 x가 1 넣어서 k 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1이 중분인 경우라고 우리가 케이스를 만들죠. 네.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경우가 있어요. 이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경우. k 냈다 집어넣어요? 아니요, 이제는 다른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1이 아닌 지금 이 방정식이 0 되는 건 1이잖아요. 1 말고 다른 숫자가 중분인 경우. 1 말고 다른 숫자가 중분인 경우. 즉 또 다른 두 숫자의 두 근은 이 방정식이 0 될 때거든요. 다시 말해서 얘가 요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는 경우. 요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갖는 경우. 얘가 똑같은 건 주의하는 경우. 중분. 이거 네, 그거. 네네네, 맞아요. 아니, 아니.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중분을 가는 경우거든요. 얘가 이렇게 됐어. 얘가 지금 전부 다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래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 되는 경우. 그래서 x는 얘는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x값이. 근데 사실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분을 갖는 경우. 그래서 중분을 갖는 경우는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냐? b의 제곱 빼기 4ac가 이러면 돼요. 즉, 봐봐요. b의 제곱 16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c 0대죠? 얘도 해볼까요? b의 제곱 36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0대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별씩이 0돼야 됩니다. 즉 b의 제곱 2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 k 플러스 2가 0돼야 됩니다. 따라서 4 빼기 9배 9배 0되고 마이너스 4p는 마사 넘어가서 뿔사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 되겠네. k 값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해했으네? 자, 필수예제 8번 하겠습니다. 어떤 정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씩 늘리고 높이를 4cm씩 줄였더니
부피가 243 세제곱센티미터인 직육면체가 되었다. 처음 정육면체의 모서리 그대로 구하세요. 정육면체는 주사위죠. 정육면체는 주사위야.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을 x라고 할까? 그럼 모두 다 x가 되겠죠.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같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했대? 가로와 세로는 1cm 늘리고 높이는 4cm 줄여버렸대. 그래? 그러면은 대략 이런 느낌? 좀 약간 납작하면서 좀 커질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겠네. 자, 가로와 세로는 1cm씩 늘리고 x 더하기 늘리고 높이는 원래 x였는데 4cm만큼 줄였으니까 x 빼기 4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 부피는 뭐야? 별거 없지.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직육면체 부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더하기 x 빼기 4, 즉 x 더하기 2의 제곱 x 빼기 4가 얼마가 되었다? 243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해답지 풀이처럼 다 전개하면 몇 차 방정식 되나요? 3차 방정식 되겠죠. 3차 방정식 해가지고 0이 되는 x값 하나 찾아내서 조율제법을 통해가지고 만든 다음 문제의 조건에 맞는 x값을 구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 보면 웬만해서는 x가 자연수로 정수,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양의 정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혹시 몰라서 243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얘를 문제 푸는 법, 얘를 뭐 해보자고? 소인수분해. 그러면 지금 가로랑 세로랑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은 수야 되잖아. 똑같이 x를 2 더하고 2 더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 x 더하기가 큰 수예요? x 빼기 4가 큰 수예요? x 더하기가 큰 수겠죠? 그래서 큰 수 똑같은 큰 수 두 수의 곱과 만들어지면 되겠으니까 143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3, 8에 24, 3, 2는 3, 3, 벌써 나온 것 같은데? 답 벌써 나왔어. 81은 실례가 안 된다면 99 곱하기 3이잖아. 아, 그러면 얘가 243이 얘가 9의 제곱 곱하기 3이거든? 즉, x 빼기 4가 3이 될 때, x는 얼마야? 7. 일단 7 넣었더니 7 더하기 2는 9. 딱 맞네. 그래서 답은 x는 얼마? 7. 끝. 요렇게.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네. 이렇게 풀어도 나쁠 거 없다. 라는 거. 나쁠 거 없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숙제는 MCT 이따 내줘야지. 자, 이제 165쪽 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었다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보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단 a는 0이 아니에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x값을 x1, x2 말고 알파, 베타라고 표현했을 때, 이때 두 x값의 합
알파와 베타 두 x값의 합은 개수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개수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근의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역시 a분의 c라는 개수로 구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이 있는데 물론 인수분해 하면 x는 4하고 얘 두 분이 x 빼기 4, x 플러스 2가 0 되는 거니까 4하고 마이너스 2가 두 분이어서 뭐 그렇게 구할 수가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안 할 거고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하니까 마팔이 되겠다 이거야. 직접적으로 x값을 표현하지 않고 개수만 알면 합이든 곱이든 또는 더 나아가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이든 다양한 식의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였었죠.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에서 단 a는 0이 아님. 이때 이 3차 방정식에 이 x값이 있는데 x값 3개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하면 이거 R인데요. 소문자 아니야. 감마야.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근데 네, 알겠죠?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엠마? 아니 감마야. 감마라고 하면 자 이거 이렇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근이니까 알파랑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요 3차식은 그러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를 해로 갖겠죠? 그쵸? 얘가 해로 같을 거잖아. 얘는 둘이 증명할 수 있어. 얘도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알파랑 베타가 해니까 요 식은 x-알파, x-베타를 근으로 갖겠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어때? 정리하면 1, 2, 3, 4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야? 얘랑 같아야 되겠어. a는 0이 아니니까 얘를 a로 나눠버려. 여기서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a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얘네들이 일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b가 돼야 되겠어.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둘이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다 이거야. 됐나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래.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전개해봐. 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우리 곱셈 공식 5분에 의하여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 되고 얘랑 얘랑 일치해야 되겠어. 양변을 얘를 a로 나눠. 얘를 a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얘로 나눴더니 여기다 쓸까? x 함승 더하기 a분의 bx a분의 cx a분의 d a는 여기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지. 따라서 그러므로 2차는 2차끼리 같아야 되겠군. 그러므로 세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1차는 1차끼리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상수항은 상수항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증명 끝. 증명 끝. 오케이. 천천히 외웁시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자, 천천히 외워주시기 바래. 심심할 때 이거 외우세요. 심심할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 3, 4 중학교 외운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x 빼기 a, x 빼기 b, 정리가 이렇게 된 거. 여기 ጨ치기. 보이셨죠? 네, 여기서 온 거라서. 지금 다 외웠죠? 네. 소연, 아직 조금? 민주 다 외우셨죠? 응. 선생님, 그러면 유선 거를 톡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잖아. 선생님 4차 방정식 그거에 저기도 가르쳐주세요라고 물어보려고 했죠? 아닌가요? 2차, 3차면 이제 4차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아쉽게도 4차 방정식 그거의 관계는 다루지는 않고요. 근데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 정도는 좀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느낌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말을 조금 뉘앙스를 봐봐. 2차 방정식에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겠지.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일 테고 그럼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도 모든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증명하면 돼. 이렇게 4차 방정식도 똑같아. 4차 방정식도 4차 방정식도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3승 cx의 제곱 dx 플러스 2는 0에서 요 4차 방정식의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누굴까요? 델타. 우와, 어떻게 알았어, 델타? 그래요? 그리스, 로마, 나도 몰라. 아무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때, 그러면 얘가 내 근이니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가 해가 될 테고, 한편 4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양면을 a로 나눴어. 나누게 되면 x 4제곱 더하기 a분의 b x의 세제곱 더하기 샤랄랄랄랄라 a분의 2는 0이 될 텐데 이거 전개하잖아?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x의 3승이 돼서 얘랑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므로 모든 근의 합은 4차 방정식의 4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전부 다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네요. 최고차 함계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최고차 함계수분의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 그 다음 항의 개수.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 이런 문제 나와요. 101에 또 x의 100제곱 더하기 100 곱하기 x의 99제곱 더하기 99 곱하기 x의 98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 곱하기 x의 더하기 1은 0 이렇게 요러한 100차
100개일 텐데 그 100개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올 거예요. 모든 근의 합을. 그러면 1번 그럼 너무 쉽죠?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 100 해가지고 정답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요 배운 원리가 그냥 안 배우면 모르겠죠. 배우면 알겠죠. 배워. 모든 근의 합.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모든 근의 곱이야. 모든 근의 곱. 여기서 보시면 모든 근의 곱은 요 상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끼리 곱한 게 a분의 d가 되는데 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니까. 그런데 얘가 짝수냐 3차 홀수냐 2차 짝수냐에 따라서 당연히 마이너스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세 개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다시 이 짝수에서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델타 네 개 곱하니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서는 네 근의 곱이 플러스 a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겠다. 그럼 여기서도 요 백차식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짝수니까 100회가 100개 있겠지. 그럼 100개 곱하니까 당연히 짝수는 플러스가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101분의 1.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101분의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P라고 하고 모든 근의 곱을 Q라고 했을 때 네, 뭐 P하고 Q하고 뭐 더하세요, 곱하세요, 각각 가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근데 얘보다는 요게 이제 교과서 내용이니까 교과서 내용은 요 녀석만 3차 방정 등급에서 다시 한번 복수해볼까요? 띠로리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X 플러스는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3차 방정 인정식 근거에서 관계입니다.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함계수분의 2차 함계수가 되고 둘이 곱한 거의 합은 3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가 되며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입니다. 3차 함계수분의 상수항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있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있잖아. A랑 B랑 C가 유리수. 근데 한 근이 예를 들어서 얘가 3 더하기 1루트 1이래. 그러면 베타는 무조건 누가 된다? 그렇지. 3 마이너스 1루트 2. 요 무리수의 부호가 서로 바뀐다는 거. 사실 이거 중-고1 거예요? 중3 거예요? 이거 중3 거야. 여기까지 중3 거. 고1 거는 뭡니까? 고1용은 A, B, C가 실수래, 실수일 때 근데 한 근이 2 더하기 3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3i. 편리목소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규칙이 3차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이 돼서 A랑 B랑 C랑 D가 유리수래.
유지수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리고 그때 x값은 무려 3개나 있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는 애가 만약에 1 마이너스 만약에 루트 5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베타, 감마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1 플러스 루트가 존재한다. 아무 때나요? 아니,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무조건 A, B, C가 유지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 조건이 없으면 B 안 돼. 이 그쪽에 있을 때 켤레수인 두 군이 존재하는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빠밤빠 요 A, B, C, D가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이 실수래. 실수. 리얼 넘버라고 한다면 그때 세근 중에 하나가 뭐 베타라고 잡을까? 얘가 만약에 2 더하기 3i야. 그러면 알파나 감마 중에 적어도 하나는 2 빼기 3i라는 애가 있다 이거야. 켤레 복소수가. 아셨죠? 오케이. 2차 방정식에서의 룰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되겠다.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냐? (199번만) 해보고 끝내볼까요? 167쪽에 개념을 익히기 보겠습니다. 방정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x값 3개를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1번 세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최고차 함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돼서 뭐야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되고 2번 이거 그대로 쓰라는 거구나. 둘이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끼리 곱한 거의 합은 둘이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니까 2가 되겠네요. 3번은 당연히 곱이겠죠? 3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2분의 5가 되겠다. 부호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4번은 1, 2, 3번을 좀 응용하라는 거죠? 4번은 보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분수의 합이야. 분수의 합이나 분수의 차가 나오면 이 식을 좀 조작을 하던가 아니면 통분이죠. 통분 별거 없습니다. 통분은 뭐야? 분모를 갖게 되겠다 이거지. 당연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최소 구배수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여기다가는 감마 감마 곱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알파 알파 곱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베타 곱하면 되겠네.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될 테고요. 대입하면 되겠죠? 곱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합은 얼마? 2분의 1. 안에 있는 곱은 분모로 밖에 곱은 분수로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다. 라스트 5번. 1 더하기 알파인가?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곱셈 공식 몇 번 쓰라는 겁니까? 5번 공식 쓰라는 거죠. 따라서 1이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감마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 1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1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뭐야? 1은 곱하나만 하니까 1의 제곱 어차피 1 될 테고 얘는 얼마야? 2분의 1 얘는 얼마야? 2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1 되겠네. 예진이는 월요일 못 온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예진이는 화요일날 오시면 되고 화요일이요? 화요일에 원래 오잖아요. 나 말고. 그러네. 자, 숙제는 당연히 숙제도 어딘 줄 아시죠? 숙제는 158, 159, 160, 161, 160, 163 쪽까지 해오세요. 선생님 3쪽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일 봅시다. 출동!